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의 시사토론입니다. 127년 전 동학혁명은 부패한 관료들에 맞선 민초들의 항쟁에서 시작해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4.19, 5.18 운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서 국가기념일을 지정한 지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올해는 다음 주 화요일 광화문에서 기념식이 치러질 예정인데요.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기념사업의 진행 상황과 자랑스러운 동학혁명 정신 계승을 위해서는 어떤 과제가 남아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이 시정된 지가 2004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이제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는데요. 기념일 지정 이후 이제 올해로 세 번째 기념식을 갖게 되는데 오늘 함께하신 세 분 토론자에게 동학농민혁명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을 듣고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형규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이사장님. 예, 동학농민혁명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평등한 세상을 열자 하는 그런 민초 백성들의 외침, 함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근대 민주주의 운동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역사적 사건이죠. 또 한편으로는 그 반예세의 기치를 내걸고 일제 강점에 맞서 싸웠던 전투이기도 합니다. 이게 항일 의병 또 3.1 운동으로 이어져서 우리나라 근대 민족주의 운동의 또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그 사람이 하늘이다 하는 인내천 사상은 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평등한 세상 또 만민이 평등한 세상을 기치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인본주의 정신을 근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정권 타도를 위한 다른 시민혁명과는 차별성이 있는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역사적, 세계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런 진정한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윤준백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학농민혁명은 뭐 반외세 또 반봉건을 기초로 해서 일어난 사건이기는 하지만 또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주민들이 또 국민들이 주인이다 하는 의식을 근저에 깔고 이루어졌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정신들이 3.1 운동, 또 60만 만세 운동, 또 4.19 운동,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신이 개성되어 오고 있는 중요한 그런 기념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들을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그때 추구했던 가치들이 손상되지 않고 우리가 잘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그런 차원에서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동학농민혁명이 이제 자리매김을 해 나가고 있지만 다시 그걸 선양하고 개성하는 작업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박맹수 원광대학교 총장님. 예. 지난 100여 년 동안 많은 선배들께서 동학농민혁명을 연구해 오신 결과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친 세계 최고 수준의 최대 규모의 민중혁명이다 이렇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학농민혁명은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러시아 혁명이라든지 중국의 태평 천국 혁명 이상으로 세계사적 의미와 가치를 갖는 혁명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해가는 그런 지금 도정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 총장님께서는 동학농민혁명 연구자로서 올해 동학농민혁명 대상자로 선정이 되셨어요. 축하드리고 감회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좀 어깨가 굉장히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해결된 과제도 많이 있지만 더 해결해 가고 풀어가야 될 많은 그 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30만 명 정도가 희생됐다고 지금 그게 학계의 정설인데 명예회복이 되신 유족들은 10,000명도 아직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 자료들을 발굴해서 유족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좀 더 열심히 해달라.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의 어떤 세계사적 위상을 확립하는 데 더 분발하라.
네. 아마 그런 격려 말씀으로 주신 상이라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채찍으로 받아들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영규 이사장님. 네.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 올해 기념식 장소로 광화문을 정하셨어요. 네. 이것도 어떤 배경과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굉장히 큰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네. 동아농민혁명 당시 그러니까 1984년 6월 21일이죠. 일본군들이 경복궁에 야간에 기습을 해서 국왕을 인질로 삼고 친일 정부를 세운 아주 그런 폭거를 자행을 했죠. 그래서 동아농민들이 2차 봉기를 경복궁에서 일본군을 몰아내자 하는 기치를 내걸고 시작된 게 2차 봉기입니다. 물론 그 2차 봉기는 일본군의 초청에 맞서 싸우다가 특히 우금치 전투에서 크게 패해서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경복궁 안 흥례문 광장에서 기념식을 갖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127년 만에 동아농민군들이 경복궁을 입성했다. 그런 상징적 의미도 좀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윤준명 의원님. 네. 그 지난해 기념식은 정읍 황토현에서 치러졌잖아요. 근데 국가기념 지정 과정에서 지역 간의 갈등이 좀 있었죠.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래서 기념식을 치르는 장소에 대한 선정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선양하고 개성하고자 하는 취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망들 이런 걸 잘 구현해낼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일 텐데요. 저는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또 그 과정에 우리 국민들이 다 혁명 정신을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가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도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전북을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이 실제 중심이 돼서 이루어진 운동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전북도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도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저는 전북 지역에서 한 번, 또 서울에서 한 번 해서 경영제로 하면서 지역적인 의미도 기리고 또 전국적으로 전국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명수 총장님, 그 동학농민혁명이 전북만의 역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대사건인데 저만 해도 교과서에서 동학농민운동으로 배웠어요. 그 혁명이라는 단어를 얻기까지만 해도 많은 세월이 걸렸는데 그만큼 그 중요성이 좀 간과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직접 발품을 팔아서 이 동학혁명 역사를 연구해 오셨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마 그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그 위대한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역사가 많이 이렇게 숨겨져 왔고 또 자료들이 발굴되지 못한 것이 제일 큰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실은 이제 전라북도 전체가 동학농민혁명의 성지나 다름없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이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국 전체가 지금 네. 동학혁명의 성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학계나 또 지자체나 중앙정부 또 시민단체들이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이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인 혁명이었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대중화하는 작업에 더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윤준병 의원님. 전라북도에서도 정읍, 고창, 전주, 부안, 군산을 잇는 동학농민혁명 역사벨트 지정 사업이 지자체마다 입장에 달라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현재 진행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동학농민혁명은 역사 사건별로 시기별로 우리 전북을 중심으로 해서 출발이 돼서 각 지역별로 다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잘 조망하면서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또 노력 이런 게 잘 접목이 되면 훨씬 더 동학농민혁명 전체 사건들이 잘 조망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각 지자체별로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더 과열되고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적절히 잘 연계되고 또 서로
통합을 하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더 진행돼야 될 영역으로 보고 있고요. 다양스럽게 이제 우리가 동학농민혁명 발생한 이후에 2004년이 한 110년째 되면서 우리가 동학농민혁명으로 명칭하고 또 참여들에 대해서 명예 회복을 시키는 뭐 이런 과정이 입법화됐고 이제 한 125년 정도 될 때 우리가 재작년에 국가 기념일도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선양 사업들, 개성 사업들이 이제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금년 내산에 이제 고창의 무장 기포와 관련된 기념 조성 사업 이게 예산에 반영됐고 또 백산도 예산에 반영돼서 이제 정부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특히 황토현과 관련돼서는 기념공원 조성 사업이 작년에 금년 예산으로 99억이 반영이 돼서 이제 금년 사업 마무리하고 내년 개관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이제 본격화돼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면 최소한 전북에서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이제 본격화되고 본격화되면서 각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가치들이 제대로 조명이 되면 큰 틀에서 보면 동학농민혁명의 정신들 이런 부분들 특히 개성 사업이나 선양 사업들이 본격화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동학농민혁명의 가치가 전국화되고 세계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지자체 간에 힘을 합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그럼 그렇게 하려면은 가장 키포인트는 뭘까요? 우리가 잘 조율을 해야죠. 각기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사건들의 가치 이런 부분도 조명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치나 정신들을 우리가 배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함께 융합하고 통합하면 그게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게 동학농민혁명이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된 내용들을 오히려 더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도 조명받아야 되지만 또 남의 가치도 적절히 수용하고 통합해서 큰 틀의 동학농민혁명 가치가 조명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영규 이사장님, 예. 재단에서는 국가 기념일 시정 이후에 동학농민혁명 기념 사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적지 조사 작업도 하시고 계시죠? 예, 예. 네, 전국의 관련 유적지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네, 유적지 규모는 저희가 1910년도부터 저희 재단에서 3년간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확인된 숫자가 총 353곳입니다. 그중에 전라북도가 역시 자치단체 관심도 많고 그래서 156곳으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남, 충남, 뭐 강원도, 경기도, 뭐 경북 이런 데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그중에 이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게 6곳입니다. 근데 전라북도에 3곳이 있죠. 황토현 전적지라든가 그다음에 전국의 전봉중 고택 그리고 백산 아까 말씀 백산의 부안의 백산성이 지금 사적지로 지정돼 있고요. 다른 지역이 이제 공주 우금치 전적지라든가 황룡 전적지, 작은 석대들 전적지가 지금 사적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지정문화재로 18군데가 지정돼 있는데 전라북도가 그중에 11개를 차지하고 있고요. 아직도 좀 그 지정이 추가로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김계남 그 고택터도 있고요. 그리고 3례 2차 봉기터도 지금 그게 아직 특정이 잘 안 돼서 그런데 거기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적지로 지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무장기포지는 아직 국가 사적지로 지정이 안 됐는데 그 어떤 혁명으로서의 의미를 첫 번째 포괄한 거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무장 기포지는 꼭 국가 사적지로 지정돼야 됐다 생각하고 있어서 다행히 좀 그런 노력도 기울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박 총장님. 예. 주목해 볼 만한 유적지가 많겠죠? 예. 추천하신다면. 그 동학혁명, 동학농민혁명을 결과적으로는 패배했다 이렇게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사실 1차 동학농민혁명은 위대한 승리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황토현 전승지가 그 대표적이고 조금 전에 이영규 이사장님 말씀하신 장성, 황룡총 전적지에서도 승리를 했었고
일본군하고 붙어가지고도 싸움을 해서도 승리한 곳이 두 군데가 확인되더라고요. 그 충남 당진에 승전곡 전성지가 있고요. 괴산관화 전투에서도 동학농민군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역사를 거둔 장소도 좀 이제 새롭게 조명해야 된다고 보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30만 명의 동학농민군이 희생이 돼서 많은 농민군이 이제 희생된 장소들이 있죠. 충청북도 보은의 북실 전투지라든지, 최근에 지금 주목받고 있는 데가 이제 나주성, 지금의 나주 초등학교 자리가 많은 농민군들이 그쪽으로, 우리 전라북도 출신 지도자들도 그리 많이 끌려가서 처형이 되고 오래돼서 그런 나주 초등학교 터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아픔이 많이 어린 곳들도 새롭게 발굴해서 그 돌아가신 분들의 영령을 위로하고 추모하는 그런 사업이 벌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영규 사장님. 네. 내년이면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도 네. 하죠. 준비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뭐 370억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모든 건축물이라든가 조경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전시관이라든가 추모 공간, 그리고 청소년들 야영 캠핑장, 그리고 어떤 동학에 대한 연구 기능이 좀 약해서 그걸 보강할 필요해서 연구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 공간도 현재 적지만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내년 초에 프로그램 실제 시범적으로 한번 가동을 시켜보고, 내년 5월 11일 기념일 때는 준공식 갖고 일반 관광객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윤 의원님. 참고로 네, 네, 네. 한 가운데 네. 울림의 기둥이라는 기둥을 90개, 90개를 세웁니다. 뭐 우리 총장님 잘 아실 것 같고, 우리 윤 의원님 왜 90개 기둥을 세우는지 혹시 아십니까? 전국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던 데가 90개 지역입니다. 장소가요? 장소가. 그래서 90개 지역을 상징적으로 해서 90개 기둥을 세웁니다. 그래서 울림의 기둥이라고 네. 표현을 했습니다. 네, 윤 의원님. 기념공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동학농민혁명은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고 국가적인 사건으로 이미 인정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좀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전에 우리 국가에서 접근하기에는 좀 소극적이었고, 또 특히나 지금도 법제적으로 보면 토지는 국가에서 되는데 건물은 국가에서 관리 안 하려고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제도적인 정비도 하면서 이후에 이제 개관이 되고 그다음에 운영이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이제 진행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거기 기념공원의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지원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데는 초등학생들 뭐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체험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네. 체험 교육을 하는데 실제 체험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제 민주주의 교육도 있고, 또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와 관련된 교육 장소가 필요한데, 저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이 그야말로 민주주의 교육의 적정한 장소이고 또 지방자치 교육의 적정한 장소라고 봅니다. 또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지방 공무원이 우리 혁신도시에 인재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신 분들이 최소한도 지방자치의 교육 장소로 기념공원 한 번씩 와서 다녀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이 이사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연구 기능이 보강돼야 되는데, 우리 박 총장님께서 또 원광대학교 내에 동학연구소, 가칭 동학연구소를 운영하시겠다고 그래서 그 부분도 공간적으로는 기념공원에 입지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함께 입지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거기가 기초가 돼서 동학농민혁명 정신도 우리가 잘 전망하지만 또 동학과 관련된 내용들도 연구할 수 있는, 또 조금 더 크면 대학원 대학으로 좀
발전시켜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내용도 함께 좀 같이 공유하고 노력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박 총장님께서 동의하시는 겁니까? 사실은 원광대학교에 한 20년 전부터 많은 분들이 전라북도의 제일 위대한 역사 유산이 동학농민혁명인데 그걸 대학에서 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연구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20년 전부터 사실은 학교 안팎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게을리하다 보니까 잘 못했는데요. 지금 오후에 그 동학가칭 연구소 출범 기념 학술대회를 이제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국내 연구자들이 결집하게 하고 또 해외 연구자들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윤준명 의원님께서 구상하시는 그런 국가적 차원의 사업이라든지 이영규 이사장님이 지금 고민하시는 그런 그 사업들을 이제 대학 차원에서 좀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뒷받침하도록 조금은 늦었지만 하여튼 늦게 출발했지만 더 열심히 분발해서 학문적인 뒷받침을 성실하게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총장님 고맙습니다. 이게 재단의 대안을 이렇게 대학교 당연히 해야 총장님께서 이렇게 관심 가져서 고맙고요. 아까 윤준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연구소를 재단에 두면 아마 윤준병 의원님 예산도 또 많이 확보해서 또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영규 이사장님. 동학 농민혁명이 발생한 지 이제 한 세기가 넘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족을 찾는 일이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유족 등록 진행 상황과 유족과의 연계 활동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벌써 127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뭐 벌써 4세대, 5세대. 지금 유족 등록 신청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고손자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많이 지났을 뿐만 아니고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때 일본군들에 의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어떤 뭐 살해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분을 수기했습니다. 유족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사람은 성까지 바꾸면서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 동학 관련 자료들을 남길 이유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 그분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2004년도에 이제 법이 이분들을 이제 명예회복에다 시키자 반란한 게 아니고 네. 그래서 혁명에 가담했던 그런 명예회복 시키자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등록된 참여자가 3,686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12,071명이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우금지 전투에 말해도 수만 명이 좀 참여했다고 이렇게 대부분 알려져 있는데 그분들 지금 전봉주 장군도 유족이 이제 한 명도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도 가장 이쪽에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요. 그런 유족들을 조사하고 등록하고 하는 일에 유족회가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것은 현재는 그분들의 명예회복만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유족에 등록되다 하더라도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다행히 이제 공원이 수송되면 그 위령비에 추모비에 어떤 이름을 새기는 정도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유족계 입장에서는 어쨌든 일제 강점에 맞서 싸웠기 때문에 다른 독립 유공자처럼 국가 유공자처럼 해제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다른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법 관련도 있어서 윤준병 의원님께서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데 같이 노력해서 어떻게 좀 그분들의 그런 사정이 반영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네, 박명수 총장님. 예. 그 유족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박 총장께서는 한승환 변호사와 지역 그 학자들과 함께 동학농민군 유골 방치 사건 진상조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잖아요. 그 농민군 지도자 유골을 안장하는데 전주와 진도군요. 네네네. 다툼이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우선 이제 저도 그 문제의 당사자로 95년부터 이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의 책임을 굉장히 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95년에 이제 7월에 그 홋카이도 대학 문학부 강당에서 전라남도 진도 출신 그것도 이제 지도자 유골이 발견돼서 96년에 이제 한성은 변호사님하고 그 방문을 해서 이제 전주 역사박물관으로 국내 봉헌까지는 이제 성사를 시켰는데 5, 6년이 지나도 편하게 안장을 못 시킨 책임은 저한테도 크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당시에 그 저희들이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여건이 그 구비되면 우리 한국 역사나 전통에서는 고향으로 모시는 것이 네. 그 가장 그 상식이고 순리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약속을 당초에 했기 때문에 저는 열린 대화와 대승적 협력을 통해서 순리로 푸는 것이 이제 가장 그 해결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그 열린 대화나 대승적 협력을 지자체들이 하시도록 분발을 해서 더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벌써 그 토론을 마칠 시간이 돼서요. 그 동학 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가 전국화를 넘어서 세계화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이 더해야 되는지를 마무리 말씀 가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윤준병 의원님. 이제 동학 농민혁명과 관련해서 벌써 127주년이 되는 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120여 년 동안 꽤 국가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가로부터 꽤 소외되어 왔던 것도 사실인데 최근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활발하게 선양 사업이나 개성 사업들이 이제 제도적인 정착이나 또 사업적으로도 본궤도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조율해서 이게 의미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화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전국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문체부 입장에서도 종합계획을 좀 제대로 만들어서 단위 사업별로 체계화될 수 있도록 하고 체계화된 사업이 국가적 어젠다로 잘 조율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영규 이사장님. 네, 역사는 기억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농민혁명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유적지라든가 시설물을 잘 발굴해서 보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문화재로 또는 세계문화유산에 기록할 수 있도록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한테도 알릴 필요가 있거든요. 프랑스 시민혁명을 소재로 한 레미제라블이 있고, 스코틀랜드 독립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 브레이브 같은가 그런 그렇습니다. 것들은 굉장히 저도 여러 번 봤는데 그런 것처럼 동학을 소재로 한 그런 뮤지컬이라든가 영화라든가 드라마 한번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나와서 일반 동학에 대해서 관심 없던 사람들도 관심 갖게끔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윤주봉 의원이 계시니까 지금 현재 헌법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그리고 불의의 한간 4.19 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동아농민혁명이야말로 이런 3.1운동, 4.19의 민주주의 운동의 뿌리지 않습니까? 뿌리다. 네. 그래서 동아농민혁명의 인본주의 정신을 바탕으로라든가 그 개성을 삼는다 이런 표현이 헌법 전문에 꼭 표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오늘 아마 윤재범님께서도 동감을 하시고 계시고 노력하시는 얘기 들었습니다. 아마 들어부터 도의사께도 아마 정비 건의를 하고 도에서도 이제 발의해가 결의문 채택하고 그러겠는데. 윤준비 의원님뿐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헌법 혹시 개정할 때 헌법 전문에 동아농민혁명을 꼭 넣자 하는 국민청원을 내든지 그런 노력에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명수 총장님. 네. 꼭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원 사료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일본 외무성 산하 외교사료관에서 찾아낸 원 사료를 좀 오늘 가져왔습니다. 동학농민군 대장이 명령하여 약속하기를 우리 동학농민군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으뜸의 공으로 삼고 어쩔 수 없이 싸우더라도 사람 목숨만은 절대로 해치지 않으며 행진하면서 지나갈 때 절대 민폐를 끼치지 않고 효자, 충신, 연료, 존경할 만한 학자가 주둔하는 동네 10년 안에는 주둔하지 않는다.
병든 자는 약을 주고 굶주린 자는 먹여주고 항복하는 자는 사랑으로 대하고 이런 동학농민군의 어떤 혁명의 이념, 행동 강령이 이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이렇게 잘 보존돼 있더라고요. 동학농민혁명은 저는 이걸 보고 나라를 살리려고 했고 백성들을 살리려고 했던 살림의 위대한 혁명이었다. 그리고 그런 살림의 혁명이었기 때문에 동학농민군은 함부로 인명을 해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 농민군의 어떤 기본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살림의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대한 혁명을 앞으로 전국화하고 세계화하는 일이 이제 저와 같은 역사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소명을 저 혼자가 아니라 원광대학교와 우리 동학농민혁명 기념관과 또 국회 모든 분들과 협력을 해서 연구소를 만들어서 더욱더 열심히 뒷받침하고 정진하도록 다짐을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해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민주항쟁으로 이어진 동학농민혁명.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하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그 정신을 기리는 기념사업과 계승사업에 많은 뜻이 모이고 또 속도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주신 토론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